네, 이번에는 빅테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텍입니다. 영어로 좀 써주지. 빅텍. 네, 빅테크역에서 빅텍. 우리 나정환 의원님과 주영 씨가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뭐 빅테크 주식 얘기하기 전에 우리 좀 MZ들의 관심은 뭡니까, 주영 씨? MZ들의 관심. 저는 근데 요즘 시드 모으기에 아주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시드 모으기. 네, 네. 시드. 우리 나정환 의원님은 요즘 삶에 관심, 주식 빼고, 네, 맨날 여기 주식하는 사람 맨날 여기 매몰돼 있어, 그죠? 주식 빼고 관심이 뭡니까? 저도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저는 일하는 거 오. 외에는 사실 잠자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드라이한 남자네, 드라이한 남자야. 회사에서 퇴근을 잘 못합니다. 회사 NH의 사장님을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해. 퇴근 좀 시키세요. 이러는 거. 취미는 뭐예요, 우리 나정환 연구원? 취미요? 네. 저는 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 검도 네, 몇 단이에요? 초단입니다. 아직은 조금 실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 마, 검도. 무서워요. 휘둘러주세요. 약간. 검도 저도 배우고 싶은 검도인데 그만 쓰고 자 빅테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영 씨가 얘기한 마소, 네. 마소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있는데요. 빅테크 미국도 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이 좀 부정적인가요? 긴장하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예. 최근에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 미국 주가가 굉장히 보합권에서 그냥 횡보하는 맞아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쇼크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보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실적 가이던스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숫자를 조금 네, 더 좋아요.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우리가 숫자 빼면 또 시치잖아. 숫자 봐야지.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분기 EPS 컨센서스는 지금 네. 2.24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4분기 EPS가 2.32달러. 그리고 작년 1Q EPS가 2.22. 그러니까 지금 1분기 EPS 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낮아져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뭐 실제로 결과는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 결국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이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1분기 EPS 컨센서스는 역시 1.08달러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가 EPS 1.05달러 그리고 작년 1Q EPS는 1.23.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쇼크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양호하게 실적이 잡게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맞아요. 좀 주목을 해야죠. 실적은 잘 나왔다 그래도 가이던스 안 좋으면 시간에서 급락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아마 저번에 삼성전자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저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맞아요.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감산 얘기하면서,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비슷합니다. 빅테크 기업 자체도 그 가이던스에서 결국에는 얼마나 향후에 이번 하반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저번에 제가 왔을 때 그 AI 챗GPT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경쟁이 막 심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한국 주가 측면에서는 반도체 기업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 보니까 뭐 국내 주가에는 긍정적인 그런 뉴스죠. 네. 미국 빅테크 기업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가 아이폰 유저거든요. 이 애플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 국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아졌는데도 또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결국에는 그 아이폰이 얼마나 더 많이 팔릴 건가.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더 아이폰 쓰고 있다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I로 시작하는 폰 쓰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 G로 시작하는 폰을 쓰는데. 예. 아. 그래서 이제
갤럭시, 네, 갤럭시냐, 애플이냐 해서 아재와 아닌가 구분되는 거잖아. 우리 애국자와 아닌자 구분되는 거예요. 네, 기준선이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올해 1분기 예상 EPS 같은 경우 1.43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 1분기 EPS가 1.52달러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 자체는 좀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될 수 있냐 이거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되냐 봐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건가? 경기 자체가 좀 개선돼야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폰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아이폰 수요가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되면서 애플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전망치 이걸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애플은 최근에 뭐 그 기기 파는 것보다 서비스 쪽에 그 포션이 많다 그러잖아요. 수익도 그렇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네. 그런 실적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수요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국내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국내에 있는 뭐 관련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도. 그렇죠 관련 부품주들의 네. 실적이 네.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되는 게 국내 실적에는 좀 더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다. 그래서 네.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기술주들 실적이 발표가 지금 줄줄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빅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형 기술주. 그렇죠. 스몰테크도 있나? 빅텍이라 빅텍 발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발음이요? 네네. 제가 유학파가 아니어가지고 네, 국내파 발언을. 빅텍. 야, 빅텍, 예. 네. 빅텍. 소심하게 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조금 당장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가이던스가 불안정하고 그런데요. 하반기 되면 기술주들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올가에서 있는 모양이던데 동의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강세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예.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양호한 실적을 계속 기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강세론자들의 이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번 말씀드린 것 챗GPT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혁신이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S&P 500 기업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88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예상 EPS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한 기업이 76%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 5년치를 보면은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77%니까 76%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정도.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들은 왜 그런 거예요? 실적 맨날 안 좋을 거라고 까보면 다 좋대.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은가? 걔들? 그렇죠. 아니, 걔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들은 왜 그래요? 그분들은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전망치를 조금씩 계속 낮추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나오는 숫자는 예상치보다는 항상 높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평균적으로 아까 76%? 네, 평균적으로 77%.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좀 더 길게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과거 10년 동안의 서프라이즈 비율은 73%. 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76%는 양호한 수준이다 예. 정도로 평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빅테크 강세장이 오면은 사실 국내에도 좀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좀 흐름이 안 좋은 AI 관련주라던가 이런 반도체, 것들 좀 뭐, 하반기에 좋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살인 미소를 지으시는 아니 그게 질문에 사심이 들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AI 같은 그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이 결국에는 우리 그 반도체 기업이 수요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결국에는 사는 그런 기업들이 뭐 그렇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기기를 하던 데이터 센터를 짓던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들의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은
이 중간재를 만드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양호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는 환경에서는 뭐 AI 그 주라든지 그렇죠. 그런 기업도 다시 또 뭐 저기 보일 수 있죠. 구글이나 뭐 글래스 VR AR 기기 이런 거 나오면 뭐 우리 뭐 LG노텍이나 그죠? 삼성전기나 뭐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이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챗GPT 중에서 네. 오픈 AI가 그 챗GPT를 만든 예. 그 회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 기능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뭐가 플러그인,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 플러그인. What is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네. 이 다른 앱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원격으로 보면 챗 GPT 연격은 아닌데 네. 챗 GPT 안에서 어. 예를 들어가지고 챗 GPT 안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퇴근할 거니까 네. 7시까지 배민으로 치킨을 배달해줘. 그리고 오.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해줘. 하면 AI가 이거를 그 안에서 다 앱을 주동을 앱을 다 연동한다는 이렇게 거죠. 연동시키는 거죠. 배민으로 치킨 주문하고 예. 페이는 네이버페이로 하고 와. 이거를 다 이렇게 연동시켜주는 그 기능이 바로 챗GPT의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입니다. 대박인데요. 그렇죠. 이게 꽤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실제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어. 한다면은 뭐 혁신적인 기술에 따른 네. 뭐 빅테크 기업이 어. 잘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플랫폼이나 뭐 결제 관련주나 이런 게 그죠? 다 엮여가지고 그 안에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이죠. 거예요. 네, 플러그인. 네. 네. 플러그인. 플러그인.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플러그인. 그 재밌는 얘기네. 네. 그래요. 또 주영 씨 뭐 궁금한 네.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FOMC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전망을 하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사실 이 인상이 되면은 기술주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 자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기술주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뷰 자체를 좀 말씀드리자면 5월달 FOMC에서는 올린다. 그렇죠. 2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이랑 통화하신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올린다 이번엔. 그렇죠. 예.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예. 5%니까 25bp 인상해서 5.25%까지 올릴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5.25%를 연말까지 좀 네. 이렇게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 다음은 못 올린다 연말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올리기가 어렵다. 음. 왜냐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더 올리면은 경기가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로 금리를 내려라 못 내린다.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내리기도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결국 금리를 지금까지 올린 게 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그러니까 뭐 CPI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 CPI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원적인 CPI 저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코아.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하락세가 이렇게 좀 빠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락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느려게 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인플레이션 더 잡으려면은 금리 인하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릴 수 없는데 시장에서 자꾸 내리라고 하니까 그죠? 내릴 거야가 아니라 네. 너 내려야 돼. 시장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되게 기대감이죠. 그러니까요. 금리 내리면 결국엔 주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렸으면 네. 좋겠다. 어쨌든 이제 더 올리는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걸 보고 그다음에 아까 그 미국의 빅텍 얘기했잖아요. 빅텍 그죠? 그럼 국내 우리 기술주들이나 플랫폼 관련주들도 이건 발음을 좀 잘해야 돼 영어로 플랫폼 관련주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네카오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또 한 증권사에서 네이버는 목표가 또 내렸던데 아침에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네이버 봤습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실적 자체도 보시면은 사실 많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이버가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 광고 매출이 매우 중요한데 네. 광고 매출은 결국에는 국내 경기랑 GDP 성장률, 관련해서. 그렇죠. 경기랑 경기와 관련해서. 괴로 연동이 많이 맞아요.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한국의 1분기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 0.3 나왔어요. 0.8. 아, 0.8% 0.8일 나왔나요? 네, 0.8% 예, 예. 나와가지고 아, YOY인가? 네, YOY 로. 아, 저는 이제 네. 저기 QQ로. 점프기로 그렇죠. 예, 예. YOY로 예. 0.8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그러니까 작년부터 살펴보자면 2, 3분기에 작년 2, 3분기에 뭐 2.9, 3.1 이 정도로 높게 나오다가 작년 4분기에 1.3%로 나오고 올해 1분기에 0.8% 나오니까 이 성장률 자체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큰 연관된 인터넷 기업의 실적 자체도 조금 많이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올 초에는 이게 3,370억 정도 연간이요? 네. 네. 아니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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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금 3,200억 원 정도로 조금 줄었군요. 많이 네. 이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연초에는 한 1,6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256억 원까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성장률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막 계속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의 실적 자체도 많이 둔화가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올해 하반기 경기가 이렇게 턴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게 결국은 중요하죠. 경기가 하반기에 다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뭐 광고 쪽이라든지 그런 쪽 매출이 좀 개선될 기대감 때문에 이익 전망치 자체도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이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결국은 보이지 않을까. 이익이네, 그죠? 그렇죠. 돈을 벌어들이는 쪽은 제한적이고, 그죠? 돈을 많이 쓰는 쪽은 돈이 안 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시마크인가요? 인수한 거 거기도 이제 좀 결손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니까 사실은 주가가 돌아서기 어렵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의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사실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주변에도 이 20층, 25층에 있는 분들 네이버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던데 네. 그래서 이분들 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귀결되는 거는 경제죠. 네, 경제가 빨리 살아나야지만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주가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뭐 하반기에 조금 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지.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하죠. 네. 봐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봐봐야죠. 네네. 이 국내 대표 주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어떤 걸 좀 더 전망을 좋게 보실까요? 숙명의 질문이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죠. 이러면 옛날에는 얼굴 붉혔는데 요즘 애들은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물어보는 아저씨도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현명한 네, 대답인데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또 여기서 제가 둘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 측면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챗GPT 맞아요. 관련해서 네. 이게 앱하고 연동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발전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에서는 챗GPT 같은 AI 모델을 가장 오랫동안 개발을 한 회사가 네이버이거든요. 여기에서 하이퍼클로바라는 이런 AI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6월, 7월 이때 시점에 챗GPT 같은 네이버에서 만든 서치 GPT라는 거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AI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한국인들은 사실 전 세계 검색 엔진 1등이 어디죠? 구글이죠. 네. 구글이죠. 근데 네. 한국인들은 구글 쓰나요? 네이버 쓰죠. 네이버 쓰죠. 네이버를 쓰면서 모든 그 한국어 정보가
네이버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어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오랫동안 시켰기 때문에 한국어에 굉장히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지난번에 그 AI 관련해서 자료 쓰셨다 그랬는데 지난주 못다한 얘기를 오늘 하셔가지고 아, 네. 플러그인, 네. 저 오늘 꽂혔어요. 플러그인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 내릴 때 됐다. 우리 네. 나연님은 아이고. 우리 가야 되니까요. 네, 조심히 수영 씨도 가세요. 공부 많이 했죠? 네, 오늘도 알차게 다 넣어놨습니다. 네, 먼저 퇴근할게요. 네, 예. 조심히 가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